그 요즘 말에요, 이해 못할 역주행 사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좀 이렇게 헷갈리는 국도 59곳 진입부에 자동감지 경보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토교통부가 역주행 사고가 있었던 국도 진입부에 그 운전자에게 역주행 사실을 알려주는 자동감지 경보시설을 설치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발생됐던 역주행 사고는 무려 339건이나 됩니다. 5년간 52명이 사망을 하고 712명이 부상을 입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역주행 사고 발생 국도 59곳을 우선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 중 그 사고 위험이 제일 높다고 판단되는 11곳을 선정을 해서 일단은 그 자동 감지 경보 장치를 설치 시범에 들어가는데요. 3년 동안 운행을 해봤더니 13건의 그 사고가 발생돼서 12명이 숨졌던 그런 역주행 사고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자동 감지 경보 장치를 이제 그 바닥에 설치되는 그 센서가 역주행하는 차를 감지를 해서 운전자에게 경고음과 또 직진성이 뛰어난 LED 진입금지 표지판을 점등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운전자들이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과속 카메라처럼 이제 센서가 네. 그 항시 진입부 노면을 감시하고 있다면은 역주행을 막는 예방 효과는 탁월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들어가다가 삐삐 소리가 난다든가 뭐 이러면은 깜짝깜짝 네. 놀라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차량이 이제 반대 차로로 잘못 진입을 해서 발생되는 역주행 사고는 그 정면 충돌로 이어지는 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위험 강도가 아주 큽니다. 네. 최근 그 5년간 발생된 역주행 사고의 그 치사율은요,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약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도로별 발생 비율은요, 이 서울 이제 특별시와 또 광역시도, 시와 도에 이어서 일반 국도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가장 그 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치사율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면 수다 추가로 이런 무사고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올해 그 위험 진입로로 선정된 60곳에 역주행 감지를 하는 자동 그 경보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하여튼 이게 괜찮다면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계속해서 발견해서 이런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대형 차량. 네. 이 대형 차량은 시야가 좁은 단점 때문에 네.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추월할 때도 그 교통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운전석이 높은 대형차일수록 차체와 근접한 이 하부 쪽의 시야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단점 때문에 가급적 대형차와 나란히 달리거나 또 무리한 추월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 트럭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추월하는 그 위험을 염려하는 그 강상구 변호사의 저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도로교통법 제21조를 강조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차는 왼쪽에서 추월을 하고요. 또 경쟁을 하듯 그 속도를 같이 높이거나 가로막는 등의 그 추월 방해는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요. 네. 앞지르기 위반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지만요. 좌측이 아닌 만일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11대 중과실이라면은 우측 추월을 하다가 발생된 교통사고는 그러니까 이 보험보상 합의와는 무관하게 처벌되는 업무상 그 과실치상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좌측 운전석 위치에서는요. 우측이 좌측보다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또 그 사물파 거리도 역시 먼다는 그런 단점 때문인데요. 특히 그 대형 트럭은 우측면 사각지대가 더 넓다 보니까 승용차나 수용차가 만약 이 사각지대에 가려진다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이제 화물차들이 짐을 많이 싣고 덜 실은 차이기 때문에 이 탄력 주행을 하다 보면은 도토리 키제이식 그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특히 그 언덕길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차피 속도를 못 내는 1차로 추월은요, 후방차에게 민폐를 주고 또 이걸 또 역추월하다 보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커다란 차량이 옆에 오면은 좀 겁나요. 그렇죠. 네, 제주도와 울릉도의 폭설은 교통 대란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부식시키는 그 염화 칼슘 사용을 늘리는 원인이 되는데 네. 차에는 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지금 자동차 부식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요. 이게 이제 또 방청 처리 문제로 좀 확산이 되는 문제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제설제인 염화칼슘에 의한 부식, 특히 그 틈 사이에서 발생되는 부식에 노출되는 이런 경향을 크게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그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게 밀봉하는 설계보다는요. 오히려 그 물이 잘 빠지는 배수에 신경 쓰는 그 설계 공법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일단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아진 만큼 하부 세차로 씻어줘야 하는데 시설도 지금 부족하고요. 또 세차하는 운전자도 그리 많지 않은 것도 또 부식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픽업 트럭으로 유명한 그 자동차 중에서 일본의 그 닛산 차가 있는데 이거가 허리가 꺾이는 원인도 부식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대까지 파고드는 암적 존재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영국에서 픽업 트럭 프레임 즉 차체가 꺾이는 충격적 사태가 연속되면서요. 닛산 나바라가 그 수모를 겪고 있는데요. 2004년부터 15년까지 생산된 2세대 모델 프레임 부식으로 탑승자 공간과 화물칸 사이가 꺾이고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튜닝 업계에서는 운행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이 차대 부식 발생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19만 대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김경배 교통위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